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당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의 기억을 흔들고 감정을 찌르고 자존감을 깎아내린 뒤 결국 모든 문제가 당신 때문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멍은 없지만 이런 상처는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감각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만약 당신이 자주 너무 예민하다는 말, 이기적이라는 말, 유난스럽다는 말을 들어왔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문제는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적 학대와 조종의 한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쾌한 말다툼이나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흐리고 죄책감을 심고 당신을 모든 문제의 원인처럼 보이게 만드는 감정 전쟁입니다. 연인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직장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도, 친구 관계 안에서도 이런 일은 충분히 벌어집니다. 특히 참고 넘어가는 것이 성숙함처럼 여겨지고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오래 버티는 문화 속에서는 더 쉽게 감춰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감정적 학대자가 어떻게 7가지 수법으로 당신을 문제의 중심에 세우는지 하나씩 드러낼 것입니다. 왜 당신이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지, 왜 항상 해명하는 사람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감정적 학대의 실체와 빠져나오는 방법을 분명하게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세요. 오늘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상처의 정체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 학대자는 신뢰를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관계의 안정이 아니라 우위입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자신감 있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불안과 해결되지 않은 내적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상처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겸손하게 마주하지 않고 오히려 거만함과 회피 그리고 투사로 자신을 지킵니다. 자신 안의 혼란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당신의 문제처럼 밀어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는 대화조차 쉽게 전쟁터가 됩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불쌍한지, 누가 더 큰 힘을 쥐고 있는지가 항상 중요해집니다. 갈등을 함께 풀어야 할 순간에도 그들은 해결보다 승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어느새 가해자처럼 몰립니다. 당신은 그 역할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도 이미 상대가 짜놓은 이야기 속에서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배치됩니다. 특히 충돌이 생길 때 그들은 감정적 매복을 합니다. 진심으로 풀고 싶어서 말을 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써먹을 탄약을 모으기 위해 당신의 약한 지점을 건드립니다. 비꼬고 감정을 깎아내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며 반응을 끌어냅니다. 당신이 결국 울거나 화를 내거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면 바로 그 순간 차갑게 당신을 가리킵니다. 봐라, 역시 네가 문제다. 늘 네가 과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의 반응만 증거처럼 꺼내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폭발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오래 찔리고, 오래 무시당하고, 오래 부정당한 끝에 나온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신이 무너진 그 장면만 확대해서 보여줍니다. 결국 당신은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고 자기 감정마저 부끄럽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기 반응까지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통제에 거의 성공한 것입니다. 감정적 학대자는 당신과 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끝없는 해명의 자리로 끌고 가려 할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도 감정도 경계도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만들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왜 그 선택을 했는지 계속 설명하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길게 말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이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논리를 듣는 척하면서도 사실은 당신의 확신을 약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 지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에는 오해를 풀고 싶어서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당신은 말이 길어집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고쳐 말하고 괜히 덜 공격적으로 들리게 하려고 단어를 바꾸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느라 정작 자신의 핵심은 흐리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말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 수십 번 재판을 엽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트집을 잡지 않을까? 이 표현은 무례하다고 몰지 않을까?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그러다 결국 침묵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함보다 조용함이 덜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독립성을 보이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성숙함이 아니라 반항으로 해석합니다. 당신만의 선택, 당신만의 생각, 당신만의 취향, 심지어 혼자 있고 싶다는 필요까지도 그들에게는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비웃고 죄책감을 심고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배은망덕하다고 몰아갑니다. 특히 위계가 강한 가정이나 조직에서는 더 교묘합니다.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협조적이지 않다. 버릇없다. 분위기를 깬다.
이런 낙인이 곧바로 따라옵니다. 왜 그들은 당신의 독립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당신이 하나의 별도 존재라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율성은 그들이 당신을 소유할 수 없다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당신을 작게 만들고 스스로를 접게 만들고 평화를 위해 순응하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지내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것은 평온이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를 대가로 내는 생존일 뿐입니다. 감정적 학대자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불안해도, 지쳐 있어도 먼저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무게를 당신에게 밀어넣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네가 나를 여기까지 몰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상대의 감정 상태를 관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길들여집니다. 대화는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의 내적 혼란을 당신의 죄로 뒤집어 씌우는 과정이 됩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당신은 늘 살얼음판 위를 걷는 사람처럼 변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이 상대를 자극할지, 어떤 표정이 또 문제로 번질지, 무엇을 하면 분위기가 무너질지 계속 계산합니다. 원래 당신의 책임이 아닌 것까지 자기 잘못처럼 떠안게 됩니다. 상대가 예민한 날에도 당신이 미안해하고 상대가 냉담한 날에도 당신이 먼저 수습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상대의 기분을 돌보는 데 익숙해지고 자기 감정은 뒤로 밀어둡니다. 더 교묘한 지점은 그들이 늘 그럴듯한 이유를 준비해둔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잠을 못 자서 예민했다고 말합니다. 상처가 건드려졌다고 말합니다. 너무 지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설명은 얼핏 인간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설명이 책임을 지우지 못하게 만드는 방패가 되는 순간 그것은 진심 어린 개방이 아니라 책임 회피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해서 상처를 줄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설명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픔을 말하면 그들은 곧바로 피해자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네가 나를 조금만 더 이해했더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결국 상처를 받은 당신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한 그들이 중심이 됩니다. 당신은 어느새 공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몰리고 자신이 너무 차가운 건 아닌지 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공감은 책임 면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당신 상처보다 먼저 돌보기 시작했다면 그 함정은 이미 거의 닫힌 것입니다. 감정적 학대자가 가장 싫어하는 순간은 당신이 선을 긋는 순간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경계를 거절로만 보지 않습니다. 잠시 불편하더라도 이것이 서로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통제에 익숙한 사람에게 경계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의 한계는 존중해야 할 신호가 아니라 자기 권위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이 오늘은 이 말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관계를 지키려는 당신의 시도를 반란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당신에게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기적이다, 은혜를 모른다, 너무 까다롭다, 혼자만 생각한다, 공동체를 망친다, 분위기를 깨뜨린다. 한국 사회처럼 가족, 회사, 연인관계 안에서 조화와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에서는 이런 말이 더 아프게 밝힙니다. 당신은 단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 멈춰달라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사람처럼 몰립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경계는 잔인함이 아닙니다. 경계는 분명한 형태를 가진 자존감입니다. 더 위험한 수법은 역공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지적하면 그들은 갑자기 대본을 바꿉니다. 오히려 당신이 늘 자기만 옳다고 한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독하다고, 유해하다고, 사람을 조종한다고 몰아갑니다. 심지어 당신이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심리 용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조종자는 그 용어를 빼앗아 무기로 씁니다. 진실을 설명하려던 당신은 갑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피고가 됩니다. 이것은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목표는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게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죄책감으로 당신을 끌고 가게 두지 마세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죽이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신뢰성입니다. 이런 관계에 너무 오래 머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기분이 아니라 자기 감각입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떠오르지 않게 됩니다. 쉽게 불안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위축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수치심이 몸에 들러붙습니다. 계속 긴장한 채 지내다 보니 감정이 무뎌지기도 합니다. 하도 슬픔도 기쁨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고 하루를 살아내는 것 자체가 버거워집니다. 사람을 피하게 되고 내 직감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냥 조용히 버티는 것이 유일한 목표처럼 느껴집니다. 그 침묵의 대가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시간 때문에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점점 작아지고 조심하고 눈치 보고 스스로를 지워야 했던 자기 모습 때문에 더 아픕니다. 원래의 당신은 문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계속 흔들고 의심하게 만든 구조였습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은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래된 조종의 흔적입니다. 당신 안에 심어진 그 부끄러움도 본래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반복되는 패턴의 이름을 정확히 붙이세요. 이것은 오해가 아니라 조종이고 과민 반응이 아니라 누적된 상처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 당신을 왜곡해서 듣는 사람에게 끝없이 진실을 변호하려 하지 마세요.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소모전이 됩니다. 필요할 때는 회색 바위처럼 반응을 줄이세요. 감정을 먹고 자라는 사람에게 연료를 주지 않는 방식입니다. 차갑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는 기록을 남기고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 연결되고 짧고 분명한 문장을 연습하세요.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불편해요. 지금은 이 대화를 멈추겠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은 당신을 무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듭니다. 당신의 목소리, 직감, 기쁨, 필요를 다시 믿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만든 순환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말해온 모습이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도 아니고 늘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며 누군가의 혼란을 대신 책임져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가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은 당신의 판단이 아니라 당신의 정체감입니다. 끊임없이 비난하고 왜곡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면서 결국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상처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아도 아주 깊게 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타당합니다. 당신의 경계는 중요합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분명히 현실입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축소하거나 비웃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인정받기 위해 끝없이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할 권리가 있고 온전할 권리가 있고 평온한 관계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혼란을 짊어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흔들어 놓는 사람에게서 이해를 구하며 평생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회복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 지나온 일을 정확히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말을 꼭 들어야 할 누군가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조종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당신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작입니다.